교육부가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한도를 역대 최대로 높이면서도 대학 측에는 등록금을 올리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재정 압박을 받는 대학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울릉군의 오랜 수건이었던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딸기는 품종 국산화를 이뤄낸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추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다변화가 본격 추진됩니다. 대구 명복공원이 새해부터 화장 횟수를 늘립니다. 노인 인구가 늘고 화장률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비교적 포근한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새해 첫 출근 날 좋은 꿈 꾸셨나요? 대구와 경북은 오늘도 큰 추위 없이 기온도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3도로 어제보다 조금 올랐는데요. 안동의 기온은 1도, 포항은 3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으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도 최고 10도까지 올라 오늘 활동하시기 무리 없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도 5도 정도 벌어지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오늘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와 눈이 내렸다 녹으면서 도로 살얼음이나 빙판길이 만들어지는 곳도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최대 70km 가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나 눈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 목요일에는 기온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대학의 학부 등록금을 법적으로 5.64%까지 올릴 수 있도록 공고했습니다.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대학 등록금이 지난 15년 동안 동결되면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대학들은 마냥 등록금 인상을 선택할 수도 없다 보니 인상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공고한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은 5.64%. 지난해 4.05%보다 올랐고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1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등록금 인상 폭이 커진 겁니다. 학생 모집난과 재정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릴 명분이 생겼습니다. 사실 재정적인 압박이 좀 심하긴 하죠. 학생 수도 줄었는데 수입 자체가 줄었는데 운영비는 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도 가계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등록금을 올리지 말라고 대학들에 요청했습니다. 그 대신 국가장학금 이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해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학금 배분 방식도 개선합니다.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추기로 한 겁니다. 대학들은 정부의 이런 조치를 요청이 아닌 사실상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하고 이런 연계해가지고 인상률이 높으면 그 불이익이 있거든요. 학생들의 반발, 사회적 분위기 등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 등록금 동결에 무게를 두는 지역 대학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학부모들은 아직까지 등록금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능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동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등록금 동결과 인상을 두고 저울질하며 눈치 싸움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대학도 어렵고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올려야 안 되나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일반대는 17곳으로 절반에 가까운 8개 교가 교대였습니다.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온 국가장학금 규제만으로는 대학들의 인상 시도를 막는 데 한계가 왔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일부 사립대가 등록금을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등록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각 대학은 올해 초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송구영신이란 말을 활용한 농구영신 경기가 대구체육관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밤늦게 경기를 시작해서 농구장에서 새해를 맞는 행사인데 6년째 이어진 프로농구 최고의 흥행 카드입니다. 만원 관중 속에서 무박 2일 동안 펼쳐진 농구영신 경기 현장 석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6-17 시즌부터 시작해 이번이 6번째이자
대구에서 처음 펼쳐진 농구 영신은 앞선 5번과 마찬가지로 매진이었습니다. 낯선 순간에 대한 기대는 경기를 앞둔 선수들에게도 함께했습니다. 농구 영신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한 준비를 잘 해가지고 꼭 승리해서 기분 좋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Sitting in the bed when I have a 12 o'clock game, so my whole household would be different. So thank you for the 12 o'clock game. 온라인 전 좌석 매진과 함께 현장 판매가 더해져 3,533명이 찾아 창단 최다 관중을 달성한 가스공사. 경기 초반 무기력한 모습도 보였지만 전반 내준 14점차 리드를 뒤집으며 역전에 성공한 3쿼터의 열기는 어마어마했고 농구 영신의 매력은 코트에 가득했습니다. 이제 대구에서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기대가 되고 지금 가스공사가 최근에 좋은 경기력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꼭 승리해서 농구 영신 저희 승리 꼭 가져가고 싶습니다. 농구 영신 맞아서 용의 기운을 받아서 한국가스공사가 꼭 이기길 기원합니다. 가스공사 화이팅! 선수들의 부상과 불운이 이어지며 83대 90으로 경기를 내주며 연패 탈출에 실패한 가스공사지만 코트에 쏟아부은 투지에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농구장에서 만나는 송구 영신. 4쿼터 막반 2024년의 시작을 앞두고 잠시 경기를 멈춘 뒤 가스공사가 준비한 새해 카운트다운과 파종식으로 이곳을 찾은 이들의 새해 맞이는 마무리됐습니다. 대구에서 처음 펼쳐진 농구 영신 이벤트와 함께 대구한국가스공사 창단 이후 가장 많은 3,500여 명이 찾은 대구체육관에서 팬들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울릉군의 오랜 수건이었던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구가 9,000명대로 줄어서 소멸 위기에 놓인 울릉군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 죽변에서 130km, 포항에서 217km 떨어진 울릉도. 열악한 정주 여건과 교육 환경, 비싼 물가를 견디지 못하고 주민들이 섬을 떠나고 있습니다. 10년 전 주민 수가 10,000명이 넘었지만 2017년 9,000명대로 또 2021년 8,000명대로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울릉군은 10여 년 전부터 특별지원법 제정을 촉구해 왔는데 최근 21대 국회에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울릉도와 흑산도 등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에 대해 정부가 생활환경 개선과 사회 기반 시설 설치 등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를 특별 지원하고 병원 설립과 함께 주민 안전 시설 설치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울릉도를 위한 특별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요. 울릉도의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관광객들의 안전도 그리고 관광 컨텐츠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민들도 수건이었던 특별법 제정이 울릉도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의료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환경적인 이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이제 개선돼.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울릉군 등 섬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정부의 종합 발전 계획도 낙후된 섬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 선정과 함께 적극적인 국비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학일입니다. 딸기는 품종 국산화를 이뤄낸 대표적인 작물인데요. 서량 한 품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추고 딸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품종 다변화가 본격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대형 딸기 킹스베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보통 딸기의 2배 크기에 당도도 10브릭스로 설향보다 높고 향이 좋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수출용 딸기 알타킹은 열매가 큰 데다 단단해 쉽게 물러지지 않아 수출용으로 적합합니다. 서량에 비해서 수확 시기가 한 달 정도 빠릅니다. 이때 이제 시장에 딸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출하할 수 있어서 농가 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딸기는 국산화율이 98%에 이르고 이 가운데 80% 이상을 설향 한 품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맛으로 인기가 높지만 한 가지 품종만으로는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맞추기 어렵고 딸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다변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16개 시군 40개 농가를 대상으로 딸기 품종 다양화 시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설향에 비해 소득이 6% 이상 높아졌고 농가 만족도가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려면 앞으로도 다양한 품종 보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육성된 우수한 품종들을 다양하게 확대 보급. 고령화와 이상 기온으로 딸기 재배 면적은 2010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품종 다변화가 우리 딸기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사법제도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범죄 피해자 보호입니다. 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 씨는 범죄 피해 경험자로서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또 지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MBC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가하던 김진주 씨는 모르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어느 날 밤, 한순간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이틀 뒤 의식은 돌아왔지만 뇌신경을 다쳐 오른쪽 다리가 마비됐습니다. 더 큰 고통은 그 이후였습니다. 누군가 뒤따라오지 않을까, 보복 혹은 2차 가해를 입지 않을까, 정신적인 고통은 24시간 내내 김 씨를 옥죄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게 정말 초반에는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잊게 되더라고요. 계속 나에게 원인을 찾게 되고 내가 그때 그 시간에 왜 있었을까? 내가 이때 왜 이랬을까? 계속 자기한테 잘못을 찾거든요.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하루아침에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한꺼번에 집과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이 온전하게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범죄 그 후가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 피해자들의 연대는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사각지대에 조명을 비췄습니다. 해마다 250명씩 찾는 부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햇살. 피해자들은 이곳에서 치료부터 심리 상담, 주거와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매년 5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으로 지자체들도 예산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이나 도움이 아니고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인데. 법과 제도도 피해자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재판 기록 열람을 위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이 노출된다는 비판 속에 신변 보호가 필요한 강력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 기록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국선 변호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면 고쳐지는구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고쳐지는 환경이 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치유가 빨리 되는 것 같고. 사건 1년 반이 지난 현재 진주 씨는 피해자로 남기보다 경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치료법을 한 곳에 모아 알리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피해자의 시선을 담은 책도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살인과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해마다 30만 건. 피해자 가족 같은 간접 피해자까지 합치면 그 수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들이 다시 온전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사회의 위로와 연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지난 2021년 미라클 작전으로 아프간 특별 기여자 390여 명이 탈레반 정권을 피해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충북 지역에도 10명이 정착해 지내고 있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MBC 충북의 이초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청주의 화상 전문병원 옥상. 외국인 화상 환자를 전문 의료진들이 신속히 병원 안으로 옮깁니다. 의료진 사이로 눈에 띄는 외국인 의사.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칼리드 씨입니다. 해외 한국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살려 현재 다양한 종류의 응급 화상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3개 국어도 자유롭게 구사해 해외 의료진들을 상대로 화상 전문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잠비크에 있는 의료진들, 저희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간 의사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이 여전히 아프간이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권을 만들 수 없어 어떤 이유로든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신분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해외 송금도 불가능해 고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가족 아프가니스탄에서 있는데 직업 없을 때 제가 좀 돈 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권 없으면 돈 못 보내요. 특별 기여자란 이유로 한국에 정착은 했지만 난민도 아닌 여권 없는 외국인이란 이유로 한국이란 나라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만 할 뿐 뚜렷한 해결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취업을 시키고 싶다가도 해외여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보류하는 거죠. 왜냐면 체류 조건은 굉장히 다른 이주 노동자보다 좋은데 또 난민의 그런 법적 보호는 못 받는 약간 사각지대. 탈레반 정권을 피해 우리나라로 온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 한국 정부와 함께 일했던 기여를 인정받은 만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구미시 신평 이동 체육회 회원 1동 20만 원, 성주군 금수면 무학 1, 2 주민들께서 20만 원, 성주군 동남건설에서 20만 원, 성주군 김향수님 20만 원. 성주군 금수면에서 어은 1위 마을회에서 15만 원, 성주군 금수면 상우마을회에서 15만 원, 성주군 금수면 남녀 새마을 지도자회에서 10만 원, 성주군 금수면 생활개선회 회원 1동 10만 원을 보내오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대구 명복공원이 화장 횟수를 늘립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은 새해부터 8, 9회차의 개장 요글 및 사산화 화장을 일반 화장으로 전환하고 10회차 화장을 새로 만들어 개장 사산 화장 수요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1회차 화장 시작 시각도 오전 7시에서 오전 6시 30분으로 30분 앞당깁니다. 공단은 노인 인구가 늘고 화장률도 높아져 4일장을 치르거나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화장 회차 증설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관내 타워 크레인 설치 공사장 92곳을 모두 안전 점검한 결과 12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작업 계획서에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정기 안전 점검 보고서를 누락한 경우, 와이어로프와 체인, 전용 분전반 등의 유지 관리가 불량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98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고 나머지 27건은 1차 시정 권고 후 벌금 등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7일 저녁 대구 달서구의 한 공사 현장 타워 크레인에서 60대 남성이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대구시는 미리 인허가를 받아야 타워 크레인 야간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관련법 개정을 정부 부처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사업단이 교육부의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사업단은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물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물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해
추위가 찾아오고 기온도 계속해서 평년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도 큰 추위 없이 평년을 웃돌겠고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3도로 어제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안동은 1도, 포항은 3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으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도 최고 10도까지 올라 활동하시기 무리 없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5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오늘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린 눈과 비가 얼었다 녹으면서 도로 살얼음이나 빙판길이 만들어지는 곳도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최대 시속 70km 내외로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현재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3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3도, 김천은 1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8도, 김천은 7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도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 영상권 회복했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도, 문경은 4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안동 6도, 문경은 5도 전망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바람이 강하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9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나 눈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 모레는 기온이 조금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